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야 한참 못 사는 나라라고. 한국의 미개함을 비판하는 프랑스 여성. 그 이유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면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가 지금의 제가 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네스이고 저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저는 사회평론가로서 오랫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불평등과 정의 같은 주제들을 연구해 왔어요. 인류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보아왔죠.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할 일들은 정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은 밝고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생생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천천히 걷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모든 걸 둘러보며 경탄하는 사람들까지 말이죠. 서울이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그 느낌은 훨씬 더 특별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점점 설렘이 커졌어요. 거리마다 삶이 넘쳐났고 자동차 경적 소리, 길거리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일상을 살아가는 소리들이 가득했죠. 그 에너지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처음 한국에 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나와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의 크기에 정말 놀랐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창들이 눈부시게 빛났죠. 모든 것이 너무나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골목길 하나만 돌아서면 작은 전통 가옥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마치 이 도시는 과거에 머무를지 아니면 미래로 도약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어디를 가든 보였어요. 서울의 빠른 생활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어딘가 차분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른 대도시들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았고 오히려 리듬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 누구도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정말 흥미로운 광경이었죠. 저는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이뤘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표면 너머를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성공, 기술 발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부흥, 그리고 현대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외부 세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았죠.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정착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연구에 몰두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이 있어서 제가 찾고자 하는 진실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압도적이었지만 정말 좋은 방식으로 그랬어요. 하루 종일 거리를 걸으며 박물관, 사찰, 궁을 방문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풍부한 역사가 엿보였어요.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과 나란히 걷고 고궁들이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관찰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이야기들이 아직 말해지지 않고 있을까?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질문에 대해 짧고 공손하게 대답하는 정도였어요. 특히 계층 불평등이나 사회 문제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고 주제를 빠르게 바꾸거나 모호한 대답을 했죠. 하지만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표면 아래의 갈등을 살짝 엿볼 수 있었어요. 거리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친 얼굴, 작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학생들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며 책 속에 파묻혀 있고 성공의 압박에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한국의 교육 경쟁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학생들은 너무나 어렸지만 이미 그들의 미래가 그들 어깨에 무겁게 짊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상위 대학에 진학하고 결국 명망 있는 직장을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분명했지만 그 길은 모든 것을 요구하는 길이었어요. 한국은 엄청난 성취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가 따랐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끝없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휴식이나 여유를 즐길 시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죠. 그 속에는 조용한 투쟁이 있었어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보였죠. 이 모든 것 속에서 저는 제 여정이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사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려는 의도로 왔지만 그 진실들이 저와도 깊이 맞닿을 줄은 몰랐어요. 한국은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과거와 미래, 성공과 그에 따르는 도전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저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중이었죠. 서울에서의 두 번째 주가 되던 때 저는 지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찾고 있던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줄 열쇠가 되어줄 사람이었죠. 그 만남은 홍대의 좁은 골목에 숨겨진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홍대는 예술적 에너지가 넘치고 젊은이들의 반항 정신이 가득한 동네로 저는 그 활기를 느끼고 싶어서 그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얻은 것은 서울의 문화적 맥박이 아닌 저의 모든 생각을 뒤흔드는 대화였어요. 지연은 처음부터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녀는 시끄럽게 주목을 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강렬했죠. 그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짙은 눈동자에는 결단력과 슬픔이 공존하며 빛났어요.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만 나눴어요. 그녀는 옆 테이블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때때로 집중이 어려운지 자꾸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곤 했어요. 저는 카페가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 가볍게 말했고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연은 22살이었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 출신의 대학생이었어요. 그녀는 가족의 희생 덕분에 서울로 올 수 있었다고 했죠. 우리 가족은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녀는 커피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 다요.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저는 그녀가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저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처음에는 차분하게 흘러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고 마음속 깊은 좌절감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났어요. 여기 경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매일이 경주 같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이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한순간이라도 뒤처지면 끝이에요. 당신이 성공하든 아니면 실패하든. 시골 출신인 저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뒤에서 시작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고 그 감정은 외면할 수 없었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제가 막연히 느끼고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한국의 반짝이는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압박과 가혹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지연에게 성공의 꿈은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죠. 서울에 오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멍하니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여기가 꿈을 이루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여긴 마치 우리가 평가받는 시스템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으로, 성과로,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판단해요. 저 같은 시골 출신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공기 속을 가르고 진실을 드러냈어요. 저는 서울의 빛나는 외면만 봤었죠. 높이 솟은 빌딩들, 기술의 경이로움, 빠른 생활 속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못했어요. 지연이 말한 사회적 계층은 단순히 문화지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디 출신인지, 그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죠. 도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잠시 동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생기 넘치고 기회도 많아요. 하지만 그건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주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 무게를 느꼈어요. 저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연구하려고 왔지만 지연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압박감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테이블 끝을 움켜쥐었어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모든 시험, 모든 과제는 우리를 더 밀어붙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늘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시스템은 너무 가혹해요. 그녀의 말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녀의 눈 밑에 어둑한 그늘 떨리는 목소리. 약간 처진 어깨는 그녀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연에게는 불타는 힘이 있었어요.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탐구하고자 했던 더 큰 문제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급격한 성공 이면에 숨겨진 말하지 않는 불평등들,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성취를 이룬 나라가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깊은 뿌리의 불평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연처럼 재능 있고 야망 넘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껴야 할까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이 만남이 제 한국에서의 여정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관찰하고 배우려고 왔지만 이제는 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지연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했어요. 우리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저를 바라보며 피곤하면서도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가끔씩 이게 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왜 여기에 왔는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제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우리가 작별을 고한 뒤에도 한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홍대의 활기찬 거리, 밝은 불빛과 사람들 속에서 저는 지연과 그녀처럼 보이지 않는 투쟁을 하는 사람들만 생각났어요. 이 도시는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출발선이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먼 꿈일 뿐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좋게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오래전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났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야 한참 못 사는 나라라고. 그 친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연의 이야기는 며칠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제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의 고군분투는 제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특권층과 소외된 이들 사이의 날카로운 간극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느낀 그 차이는 더 강렬하고 긴박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절박하게 얽혀있고 실패는 곧 낙오를 의미하는 듯 했죠. 그 뒤에는 어떤 안전망도 없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다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는 파리 교회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족처럼 그저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더 부유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들의 삶은 더 많은 기회와 여유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불완전하긴 했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했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 격차가 훨씬 더 절대적이었고 그 압박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했어요. 그 압박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대사의 뿌리로 돌아가야만 했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말이에요. 저는 한국의 빠른 산업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은 나라를 황폐화시켰고 경제는 무너졌죠. 하지만 그 후 몇십 년 동안 한국은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한 것이죠. 이 변화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그 기적이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제적 기적은 대가가 따랐고 그 부담은 특정 집단, 특히 지연의 가족처럼 시골 출신 사람들에게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빠른 산업화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을 뒤처지게 만들었고, 도시 엘리트와 시골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교수들,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시각을 들었어요. 모두가 한국의 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 대해 각자의 관점을 이야기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그 빠른 발전의 속도는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한 교수님은 현대 한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셨는데, 서울대학교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저에게 재벌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거대한 가족 경영 기업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소수의 부유한 가문의 권력을 집중시켰죠. 지연의 부모님처럼 작은 자영업자들은 이런 대기업들에 밀려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러한 시스템이 경제적 계층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부와 기회는 엘리트 가문을 통해 대물림되며 그 외의 사람들은 남은 기회를 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수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접근의 문제예요. 최고 학교, 최고 직장, 최고의 기회에 대한 접근 말이죠. 만약 올바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그 엄격함과 높은 기준으로 칭송받고 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경쟁, 배제의 원천이 되기도 했어요. 지연처럼 대도시 밖에서 온 학생들은 이미 출발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최고의 학교와 개인 과외교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단순히 지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자원을 갖추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의 징조도 보았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회복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좌절감을 행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지연은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교육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학생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운동은 작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소외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는 더 포용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대학 근처의 공원을 걷다가 지연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그녀의 목소리에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시도해야만 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테니까요. 학생운동은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표준화된 시험의 비중을 줄이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소외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시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시 학생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었죠. 지연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어요. 한국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스템은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고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지연처럼 젊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신호였어요. 제 연구와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이러한 변화의 열망이 학생들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 정신건강 자원을 개선하려는 지역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현 체제의 의문을 제기하는 일반 시민들도 있었어요. 한국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였어요. 젊은 세대는 단순히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지연이야말로 제가 한국 사회의 더 깊은 층을 볼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제가 탐구하고자 했던 더 넓은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더불어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어요. 변화를 향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국회의사당에 다가가면서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 주변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얼굴은 결단력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손에는 직접 만든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하나된 목소리로 변화를 외치고 있었죠. 저는 예전에도 여러 시위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시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그 에너지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죠. 제가 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몇 주 동안 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배워왔고 이제는 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쟁을 직접 목격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무대 앞에 빽빽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곧 있을 연설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서서 군중의 에너지가 제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하나 된 그들의 의지가 제 가슴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이 시위는 단순히 교육이나 불평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었어요. 지연은 군중의 앞줄에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단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번 시위의 주요 기획자 중 한 명이었던 지연은 그 역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용히 인식하는 듯 했어요. 시위가 시작되면서 학생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어요.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교육 시스템에서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공유했어요. 그들의 말은 진심으로 가득했고 감정이 섞인 목소리는 군중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 속에는 좌절과 고통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엿볼 수 있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군중들은 집중해서 듣고 동의할 때마다 환호와 박수로 응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연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어깨를 펴고 군중을 둘러보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분명했으며 그 속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시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군중 위로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짓밟지 않는 시스템에서 번영할 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환호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무거운 진실을 전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시골에서 온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꿔요. 그 꿈은 태어난 곳이나 가족의 재정 상태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연의 말은 군중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불씨가 보였죠.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의 좌절과 열망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군중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환호했고 그들의 주먹과 플래카드가 공중으로 치켜 올려졌어요. 마치 그동안 그들을 억누르던 벽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이 군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여정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극적인 계시가 아닌 더 은은한 변화였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젊은 여성의 조용한 힘에서 비롯된 변화였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더 큰 투쟁의 축소판이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를 넘어 세대를 이어진 투쟁이었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회복력의 힘을 보았어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힘이요. 지연은 자신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너는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가족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죠. 시위가 무르익어가면서 긴장감도 점점 커졌어요. 군중의 환호성이 커질수록 공기 중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경찰관들이 시위장 가장자리에 서서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심했어요. 당국이 이번 시위를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여기고 있다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들이 방관자에 머물렀고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두었어요. 지연이 연설을 마치자 군중은 정의, 공정성, 을 외치며 다시 한번 함성을 질렀어요.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오랜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지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위해서요.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균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었어요. 이날 시위에 참가한 젊은이들은 단순히 변화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변화를 요구했고 그 변화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연설이 끝난 후 시위는 행진으로 이어졌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그들의 목소리를 외쳤고 그 메아리는 도시를 가득 메웠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걷고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플래카드, 구호 그리고 그들의 눈에 가득 찬 결의는 너무나 강력했고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운동이었고 한국 사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어요. 지연이 행진을 이끌며 높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싸움과 더 큰 도전이 있을 거예요. 변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거예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느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결의를 다졌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절정에 이르렀어요. 단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꾸준히 쌓여온 목소리들이 마침내 들려오는 순간이었죠. 지연은 제가 깨닫게 해줬어요. 진정한 변화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 속에서 진정한 변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해가 지면서 도시 위로 황금빛이 드리웠고 저는 시위를 뒤로하고 걸어 나왔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평등의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겠지만 그 벽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연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어요. 그 벽이 마침내 무너질 날이 오리라는 미래를요. 오랜만에 저는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지연을 위해, 한국을 위해,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요.